강남 한복판 증권사 객장에서 퇴직금 3억 원을 삼성전자에 전액 투자하는 김 씨의 손은 떨립니다. 같은 시각 구로 디지털 단지에선 15년 차 박 씨가 해고 통보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죠. 2026년 대한민국 경제, 코스피는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며 5천선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전광판 뒤엔 26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이 숨어 있거든요. 121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청년들은 구직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주가는 하늘을 찌르는데 서민들의 삶은 바닥을 치는 이 소름 돋는 괴리, 지금부터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4,900선을 가볍게 뚫어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딜러들은 매일 아침 터져나오는 환호성에 목이 쉴 지경이죠. 아침 9시만 되면 전광판이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고 거래량은 폭발합니다. 2019년 이후 가장 긴 상승 기록을 세우며 이제 5,000포인트가 코앞이에요. 증권사 지점마다 신규 계좌 개설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퇴직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론 경제가 매우 건강하다는 신호거든요. 한국 경제의 성적표라 불리는 지수가 이토록 급등한다는 건 분명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표정이 영 밝지 않아요.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겁니다. 연초 누적 상승률만 12.08%, 역대 4위 기록이에요. 문제는 1위와 2위가 각각 2000년과 2001년이란 점입니다. 바로 닷컴 버블과 그 붕괴의 시기였죠.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외치며 열광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 믿었고 IT 기업들의 주가는 하늘 끝을 모르고 치솟았어요. 하지만 결말은 처참한 폭락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렸고 증시는 반토막이 났죠.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폭주 기관차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본 영화의 리메이크인 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주는 경고를 무시한 채 광기에 올라타는 투자 행태, 그 끝이 어딜지 두렵기만 합니다.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4,900선을 가볍게 뚫어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딜러들은 매일 아침 터져나오는 환호성에 목이 쉴 지경이죠. 아침 9시만 되면 전광판이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고 거래량은 폭발합니다. 2019년 이후 가장 긴 상승 기록을 세우며 이제 5,000포인트가 코앞이에요. 증권사 지점마다 신규 계좌 개설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퇴직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론 경제가 매우 건강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표정이 영 밝지 않아요.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겁니다. 연초 누적 상승률만 12.08%, 역대 4위 기록이에요. 문제는 1위와 2위가 각각 2000년과 2001년이란 점입니다. 바로 닷컴 버블과 그 붕괴의 시기였죠.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외치며 열광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 믿었고 IT 기업들의 주가는 하늘 끝을 모르고 치솟았어요. 하지만 결말은 처참한 폭락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렸고 증시는 반토막이 났죠. 지금 이 폭주 기관차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본 영화의 리메이크인 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4만 9,500원을 찍었습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883원, 대한민국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삼성전자 한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한국 경제라는 탑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입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12월 한 달간 삼성전자를 1조 4천억 원어치나 매수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외국인 지분율이 52.9%까지 올라갔어요.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들은 한국 주식이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확고하고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 보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은 눈부십니다. 하지만 이 독주가 계속되는 상황, 한편으론 한국 증시의 활력이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특정 기업 하나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883조라는 거인이 떠받치고 있지만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셈입니다. 경기도 이천 새벽 3시에도
SK하이닉스 공장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HBM 생산 라인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고대 역폭 메모리, 바로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62%를 차지하며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골드만삭스는 최소 2026년까지 이 독점적 지배가 계속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 때마다 SK하이닉스의 HBM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엔비디아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SK하이닉스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발하는 구조죠. 삼성전자조차 쉽게 따라잡지 못하는 기술 격차를 확보했습니다. 3나노 공정, 12단 적층 기술, 이건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들도 이걸 알아요. 지난 12월에만 SK하이닉스 지분을 마구 사들이며 지분율이 53.8%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상 외국 자본이 회사를 장악해가는 형국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쌍두마차가 한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제도 조선소,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무기 쇼핑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방산 산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방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라 이지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같은 방산주들이 연일 급등하며 증시 상승의 새로운 엔진으로 장착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12월에만 전기 전자 업종에 4조 5천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한국의 핵심 산업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무섭습니다. 지분율 53.8%, 회사 절반 이상을 외국 자본이 쥐고 있는 거죠. 여기에 로봇 테마까지 가세했습니다. 현대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로켓처럼 치솟고 있어요. AI와 로봇이 미래 산업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반도체, 방산, 로봇, 이 세 가지 강력한 테마가 결합하면서 코스피는 마치 로켓처럼 상단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실물 경제의 튼튼함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테마에 편승한 투기 자금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코스피가 4,900선을 돌파하는 환희의 순간 서울역 9번 출구엔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이 새벽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실업률은 4.1%, 2000년 이후 26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어요. 현재 실업자 수는 121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9.2%나 폭증한 소름 끼치는 통계죠. IMF 당시 최대 실업자 수가 160만 명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감이 오시나요? 경제 지표인 주가는 역대 최고인데 서민들의 생존 지표인 고용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괴리가 바로 2026년 한국 경제의 민낯이에요. 부산 동구의 김 씨는 20년 넘게 일하던 중소제조업체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넣었지만 면접 연락조차 오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은 아무도 안 뽑더라는 게 그의 한속긴 말입니다. 화려한 전광판 뒤에 숨겨진 121만 명의 실업자들, 이들의 절망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이웃이며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6.2%로 치솟았습니다.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하락 중이에요.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이 씨는 올해 28입니다. 대학 졸업 후 3년째 취업 준비 중이죠. 100군데가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1차 면접에서 떨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떨어졌어요. 이제 지원하는 것조차 지쳤다며 구직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이런 청년들, 통계청은 쉬었음 인구라고 부릅니다. 그 숫자가 42만 명을 넘어섰어요. 일할 의지는 있지만 취업 시장이 너무 막막해서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로 버티기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서울 코엑스 채용 박람 회장은 썰렁합니다. 참여 기업이 절반 이상 급감했거든요. 마치 폐업한 상가 같은 분위기예요. 부스에 앉아있는 인사 담당자들도 난처한 표정입니다. 지원자는 산더미처럼 몰려오는데 정작 뽑을 자리가 없다는 거죠.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신규 채용을 동결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대기업은 아예 공채를 중단했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에 신입을 꺼려합니다.
청년들의 절망과 체념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자체를 갉아먹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번지고 있어요. 미래 세대가 희망을 잃어가는 나라에 과연 내일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6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이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용접 기술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일감이 없어 집에서 손을 떨고 있어요. 이렇게 일이 없기는 처음이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거죠.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프로젝트가 끊겼어요. 2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누빈 40대 목수들조차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 시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현재의 화려한 성적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즉시 2000선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탑이 사실은 반도체라는 아주 얇은 기둥 2개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겁니다.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이 모든 전통 산업들은 침체에 빠졌어요. 현대차는 그나마 선방하지만 협력 업체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은 턱 밑까지 왔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만 밀려나도 증시의 파티는 그날로 끝장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위험을 외면한 채 반도체 두 기업의 주가 상승만 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6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이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숙련공입니다. 용접 기술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일감이 없어 집에서 손을 떨고 있어요. 이렇게 일이 없기는 처음이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거죠.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프로젝트가 끊겼어요. 2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누빈 40대 목수들조차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 시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현재의 화려한 성적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즉시 2000선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탑이 사실은 반도체라는 아주 얇은 기둥 2개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겁니다. 자동차, 조화학, 철강, 이 모든 전통 산업들은 침체에 빠졌어요. 현대차는 그나마 선방하지만 협력 업체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은 턱 밑까지 왔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만 밀려나도 증시의 파티는 그날로 끝장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위험을 외면한 채 반도체 두 기업의 주가 상승만 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주가는 오르는 이 기이한 현상, 원인이 뭘까요? 바로 기술 기업들의 사람 대체에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1조 원의 수익을 올려도 실제 채용 인원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아요. AI와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가보세요. 거대한 생산 라인에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로봇 팔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웨이퍼를 옮기고 AI가 분량을 검사하죠. 과거 같으면 수천 명이 필요했던 일을 이제 수백 명이 처리합니다. 효율은 올라갔지만 일자리는 사라진 겁니다. 반면 수십만 명을 고용하던 전통 제조업과 건설업은 어떤가요?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문이 끊기고 매출이 떨어지고 결국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거죠. 이로 인해 부자들의 자산은 하늘을 찌르고 서민들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극심한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수억 원을 벌어들이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내일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마치 기울어가는 타이타닉호에서 1등실 승객들은 샴페인을 터뜨리지만 3등실에는 차가운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증시 광풍에 휩쓸린 개인 투자자들은 퇴직금, 적금,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주식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강남증권사 객장의 김 씨는 퇴직금 3억 원을 삼성전자에 전액 투자했어요. 이번엔 다르다. 5,000포인트는 간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 안 하면 바보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한국의 미래 가치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기 위함이에요. 역사는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마찬가지였죠. 거품이 꺼지는 순간 외국 자본은 번개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비싼 주식을 떠안는 건 언제나 정보가 늦은 개인들이에요. 대구의 박 씨는 은퇴 후 노후 자금 2억 원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20% 수익이 났지만 불안합니다. 언제 팔아야 하나? 더 오를까?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있어요.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자산시장은 도박판처럼 변해버린 2026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조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전 재산이 반토막 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게임에 뛰어든 평범한 사람들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역대급 증시 호황과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라는 유례없는 모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화려한 경제 지표가 우리 모두의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해요. 코스피 5천은 누군가에겐 희망이지만 121만 실업자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품이 걷히고 난 뒤의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투기적인 광기보다는 냉철한 판단력과 생존 전략을 갖추어야 해요. 역사가 증명하듯 버블은 반드시 터집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지에 대한 통찰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